김영희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일명 자차사라고도 하죠. 진행을 맡고 있는 전 함흥 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문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유인의 직업 개발 혹은 또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세 명의 자유북한 방송 기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한 주간 뵌데도 오늘 굉장히 기다려졌는지 얼굴들이 환해졌네요. 특히 우리 강 기자님 어떻게 그렇게 보내졌어요? 뭘 발랐어요? 어제 파마를 좀 해가지고요. 어때 원래 미남이십니다. 스타일이 좀 나온다 했죠. 네. 오랜만에 우리 그 노 실장님 또 오늘 출연했는데 특별 출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 그냥 오늘 직원들이 좀 사정상 못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대타로 뛰게 됐습니다. 대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우리 김정 기자님 네. 이 직업 훈련 네. 그리고 자격증 오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먼저 우리가 편하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북에서 가졌던 생각하고 또 이 자유세계에서 가졌던 생각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세 분 이야기 좀 다 들어볼까? 직업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업. 남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수단. 직업 돈? 네. 뭐 생활이 전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생활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걸 만들기 위한 뭐 우리의 어떤 아득바득한 노력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돼요. 제가 너무 좀 비속하게 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남한에서의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적성과 취미 또 능력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어떤 일에 일정 기간 종사해가지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만이 노후에 또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직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범답안. 말씀하니까 이게 뭐가 자 그러면 아무튼 이제 보니까 자유인들인 경우에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가장 첫째로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죠. 맞죠? 네. 무엇보다 중요해. 북한에서 당리에 입당하느냐, 그다음에 뭐 저기 출세하는가 이런 거지만 뭐 여기는 출세도 포함되지만 직업 그걸 위해서 직업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강 기자님 북에 있을 때 직업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직업이라. 북한에서의 직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당에서 맡겨준 혁명가오. 그렇죠. 네네. 저도 공감입니다. 혁명초소. 그렇죠. 네. 혁명가오. 네. 이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당에서 주는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넌 여기서 일해라.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이런 것만 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생계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한 뭐 것에 이제 일을 하는데 북한은 회사 나가도 돈도 주는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월급도 뭐 그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그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제가 대학 교수라고 해서 4,400원 받았지만은 대학 교수 아니란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급여도 그래 봐야 한 3,000원 1,500원, 1,5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고 당에 맡겨준 혁명초소를 집행한다. 참 썰렁하기도 하고 똥 같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바로 그처럼 귀중한 우리 자유인들의 생활에 미천 전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적성과 그리고 또 뭡니까?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네. 벌어먹고 살도록 직업으로 만드는 과정 이걸 직업 훈련이라고 하죠. 공식적 용어로서는 산업 인력 양성이라고도 합니다. 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라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되어 있면 북에서 이게 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라고 한 직업 아닌 직업에서 일하다가 남한에 왔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18,000가지 직업이 있다 이겠죠. 이 중에서 내 적성에 맞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분 기자님들은 직업 훈련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남한에 와서? 다 받는 것 같아요. 남한에 오면. 몇 개씩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가 남한에서 오면 무료로.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여기 남한 분들은 돈 내야 되죠. 네네. 네. 돈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몇 개월
네, 맞아요. 교육 주죠. 내일 배움 카드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도 할 수 있고요. 다시 기간을 또 연장을 해가지고 한 1년까지는 받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1년까지 두 번에.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꺾어가지고 두 번을 같은 걸 두 번 할 수도 있고 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걸 할 수도 다른 있고. 거 할 수도 있고 예. 한번 선택해야 돼. 예,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세무사 공부를 했거든요. 아. 예, 세무회계 6개월을 배웠거든요. 컴퓨터하고. 예. 그리고 세무회계만 매달리다 보니까 컴퓨터가 미약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6개월 다시 배웠거든요. 제가. 두 번 배웠구나. 그렇죠. 자, 세무회계 직업훈련 받았습니다. 세무회계사 됐습니까? 네, 저는 다 땄습니다. 자격증. 아, 자격증 같은 네. 건. 자격증 다릅니다. 회계사? 어허. 회계사를 땄다고요? 네. 어, 저희 집에 회계사? 가면 전산회계. 예, 전산회계. 저희 집에 가면 전산회계. 전산회계. 나는 네. 뭐 회계사 진짜 회계사 자격증. 전산회계. 전산회계. 어, 그 머리 꼬물이 뭐 좋다. 김전 작가는 무슨 훈련 받았어요? 저요? 음. 야, 직업 훈련하면 또 제가 좀 잔잔했죠. 빠삭했죠. 하지만네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예. 다 당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죠. 막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원에서 운전면허 시험부터 지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예, 운전면허 그럼요. 시험을 운전 하는데 필수니까, 예. 필기 시험을 치는데 공부하는 거. 저는 그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북한은 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원주필로 이제 막 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컴퓨터. 정답을 그냥 탁탁 맞추면 되잖아요. 컴퓨터 정답 정답적으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4번. 그 질문에 따라서 답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부터 해서? 딱 와서 나오니까 여러 곳에서 또 이제 도움을 주셔요. 와서 이런 공부해라 해서. 지금 직업훈련 받아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자격증을 따면 또 200만 원을 국가에서 줬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장주소는 뒤에서 좀 해봅시다만은 그래 직업훈련을 뒤에서 뭘 받으셨어요? 컴퓨터도 했고. ITQ라고 네. 해가지고 네, 맞죠. ITQ. IT의 직업 전문 훈련을 받았다. 몇 개월 받으셨어요? 2달 받았어요. 2달. 아니, 네. 고속으로 받았네. 짧은 걸 받았구나. 자, 그럼 우리 노 실장님의 직업훈련 받은 걸 좀 들어봅시다. ITQ 직업훈련을 받았고요. 아. 예. 그거를 컴퓨터 활용. 그렇죠. 네, 활용법 하는 거 배웠고 예. 또 이게 남한이 오니까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특혜로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또 자격증 취득, 뭐 현장 실습, 교재에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죠. 예, 너무 좋은 제도고 그게 따라서 본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렇죠. 얼마든지 사회에 나와서 남한 생활 정착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예, 그런 계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제재입니다. 저희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 네. 내가 가장이라고 하면 네. 뭐 생계비 벌여야 가족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족 부양 수당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얼마 든가요? 그리고 이제 생계비 30몇만 하면 이죠. 그렇죠. 네네. 30몇만 되죠. 와, 300 몇 달러를 준다 이거죠. 거기다 적어도 줘요. 교통비. 교통비하고 그렇죠. 식비. 네, 교통비까지 더 일반인은 식비하고. 내가 네. 가장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렇죠. 예, 또 수당을 받죠. 네네. 아침에 가면 점심 먹여주지. 그렇죠. 뭐 맨날 저희가 그 뒤에는 사탕 교통비 과자가 한 16만 원씩 있지. 줬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그 기초 생계비라고 우리 오자마자 돈 못 벌잖아요. 네네. 우리 같은 사람 누가 하겠다가 이거 저거 이게 몸은 어른인데 일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인가 이제 네, 맞아요. 그 기초 생계비라 해서 한 달에 한 4-50만 정도 1인 가족으로 봤을 때 주는데 그것도 연장시키죠. 네, 그렇죠. 그것도 연장시키죠. 내가 만약 6개월 공부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취업을 못 하겠다면 다시 이제 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 그 후간에 또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4-50만 불이면 4-50만 원이면 450달러 정도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네. 그러면 우리 북에 있을 때 우리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 대부분 남자들은 다 군대 끌려가겠지만은 네네, 그렇죠. 여자들은 그래도 사회 나온 사례가 많고 남자들도 뭐 적지 않게 뭐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군대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성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직업훈련 줘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돼 있던가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는 대학에서 가르쳐져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강 기자님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뭐 졸업하자마자 군대 나가다 보니까 군대 나갔구나. 네네. 자, 그럼 우리 김지영 기자님 좀
알고 있는 저도 만큼. 대학 가다 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농촌지원 나갔던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농촌 지원. 네. 여학생 실습도 그런데 속해요. 네. 아, 그 제가 좀 네. 그쪽에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겁니다. 일단은 고급 중학교니까 여기 말하면 한번 고등 1, 2학년쯤 될 거예요. 그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생산 실습이라 해가지고 중학교? 그 자기 가까운 곳에 많이 갈 수 있다고 얘기되는 공장에 가서 선반도 돌려보고 물론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노동자들을 도우면서 익히는 거. 아, 생산이란 게 이렇게 되는구나. 노동자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구나. 작업지령은 이렇게 하는구나. 총화는 이렇게 하는 이걸 익히는 거였어요. 그런 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야가는 직업 훈련 기간은 없고 그것은 정부 그 북한 내각성 산하에 무슨 기능공 양성소라고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대요. 기능공 양성소가 있어가지고 각 분야의 미용, 뭐 용접, 아주 특별한 어떤 이 훈련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교육시킨다고 훈련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불과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실습 시간도 있잖아요. 자동차 실습 시간 남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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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워주는 게 진짜 자동차 트랙 기사가 돼가지고 몰기 위해서는 기능공학교를 졸업해야 네, 돼요. 맞아요. 기능공학교. 예, 제가 살던 그 청진 시내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기능공 양성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자동차 학과 아, 그리고 그렇죠. 선반 기술을 딸 수 있는 자격증 뭐 그런 선반과 일명 선반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용접과 용접과.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과 이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북한에서의 직업은 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크게 그냥 대학, 군대, 또 뭐 노동자, 농민, 예술단체 이렇게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한처럼 구체적으로 뭐 직업 훈련 이런 거는 크게 없고 또 없는 이유가 북한은 대체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의사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소위 당이 방침이라 해가지고 뭐 집단 진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고등중학교 졸업하면 집단 무리 배치, 돌격대, 네. 또 탄광, 농장에 막 단체로 나가니까 가서 그냥 호미지고 농장에 배치받은 학생들은 나가면 그냥 허미지고 땅 부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어린 나이 억울해요. 이런 좀 예. 그런 게 남한하고 북한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송원으로서 급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방송원으로 당 선전부 산하에서 방송을 하는데 1급, 2급, 3급으로 2년에 한 번씩 방송 급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수 시험인데 교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재를 달달달 외우고 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그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 호소성 방송, 리얼 방송. 리얼 방송. 네, 그리고 또 감동적인 방송, 또 감동적인 여러 가지 방송 하술법에 대한 그 방송은 급수가 있어가지고요. 청진 시내 같은 경우도 큰 공장 기업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방송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방송원 급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예. 너무 필요한 저도 딸 수 있었던 뭐 요양도 그러니까 자격증. 그럼 실제 직업 훈련 북한의 그 기능공 네. 기능공 양성 그 체계를 통해서 없던 기능이 이렇게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저 노 기자님은 처음부터 방송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훈련 남보다 뭔가 목소리가 좋고 난 이래 하고 싶은 있었지만은 네. 그것이 완전히 방송인 그런 능력까지는 못 가졌죠. 그렇죠. 근데 방송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뭐 대학 어문학부 졸업엔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우선 방송원도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선 부모가 당원이 돼야 돼요. 뭐 부모가 당원이 아니고 이런 건 아무래도 밀려나죠. 순위에서. 방송원들도 그 직업에 대한 경쟁률이 좀 높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따라서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이 직업 훈련을 받기 전에 별 방송원 냄새도 안 나던 우리 노 기자님께서 방송원 기능을 훈련하고 나서 방송원이 됐고요. 그 이후에 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진짜 북한의 방송원 교육 실태를 좀 분석할 겸 우리 노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최고 인민의 제14기 에서 14기 이 투표 맞죠? 최고인민 대의원 대의원 선거 선거.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이거 마이크 됐습니다. 한번 근데 뭐 오늘은 실감 있게 좀. 조금 좀 요새 감기 들어서 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늘은 마시네. 살짝 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좀 하고요. 봐줄까요? 그럼 제가 좀 해볼까요? 오늘은 야, 목 상태가 선동, 많이 안 호소, 좋아서. 이제 리얼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남한에 와서 직업훈련 어떤 거 받으셨어요? 아 저는 직업훈련을 사실 못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뭘 가고 싶었냐면 내가 기사니까 북한의 기사인데 기사들은 여기 와서 직업훈련은 안 받고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사 시험을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사 정보통신 기사 자격이 있다 이거입니까? 그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IT 전자 관련된 어떤 IT 산업. 이렇게 상점도 할 수 있고 회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자격증 따신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 제가 저는 컴퓨터 학과를 77학번에 들어갔죠. 77년도 들어갔는데 여기 오기는 올 때까지 컴퓨터를 만졌습니다만은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남한에 오니까 완전 이렇게 네. 기술이고 장치고 다 올라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국어를 제가 어떻게 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무거리 있다 보니까 이게 책을 보고 자습을 할 수는 아유, 있었습니다. 네. 따기 쉽지 않은데요, 그거는. 지금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북한의 시청자님들께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각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올 때 그 기사 자격증 꼭 챙겨가지고 못 가져와도 뭐 다른 검증 방법이 있으니까 와서 힘들게 교육훈련 뭐 1년, 2년 안 받아도 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네. 시험을 치면 기사 뒤에서 여기는 국수가 어떻게 돼 있지? 그거 좀 자세히 좀 간략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그 직업 훈련 아니면 산업 인력 양성에 힘을 넣을까 그런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왜 직업 전문학교들이 일이 많을까요? 가는 곳마다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진짜 많아요.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 대학을 다 졸업했잖아요. 남한 분들은. 근데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너무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대학을 여기를 졸업했지만 또 뭐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 때 하던 일보다 또 이제 애를 키우고 나면 그 일에서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도 있으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처럼 뭐 컴퓨터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또 그 분야 비슷한 분야를 해서 사장님도 되고 뭐 부장님도 되려면 또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기능공학 학교라든지 이렇게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다 중학교를 금방 졸업한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인가 50살, 60살에도 맞아요. 직업 훈련 받아요. 왜? 어떤 직장에서 일하다가 평생 직장은 없기 때문에 네. 그 직장에서 뭐 퇴사됐단지 그 회사가 뭐 부도 나가지고 그 다닐 수 없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는 실직자가 되죠. 그렇죠. 실직자가 적지 않단 말입니다. 네. 실직되면 우리 강 기자님 어디로 바로 찾아가죠? 바로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고용안전센터. 등록을 네, 네. 실직 여동부에 등록을.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난 직업을 잃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뭘 요구합니까? 이제 거기는 뭐 서류 들어가 직업 훈련을 또 하라고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예, 새로운 재기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자동차 때문에 망했으니까 나 이번에 요리사 좀 해보겠다. 네네. 그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좀 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제 2막을 준비하는 거죠. 3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업 훈련 받는 기간은 받고 나면 또 돈을 또 줘요. 그렇죠. 그 기간에 벌지 못했으니까 정부에서 네. 그걸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직업훈련 받고 나서도 취업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북한에서는 파견하는 게 아니니까 네. 직업은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 보니까 뭐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A 공장, B 공장 그 지원서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때 아다리가 안 맞아서 시간이 길어지면 그 활동 기간에도 준다는 거. 네, 그 그리고- 빨리 직업 잡았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죠? 노동부에서 계속 그리고 네. 거기다 신청을 하면 예. 어떤 직업이다 어떤 직업이다 계속 알려줘요.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촉진. 어.
취업 촉진. 취업 촉진은 계속 알려줘요. 구인 그래가지고 구직 정도 네, 그렇죠. 해가지고 아, 예, 구인 톡으로 구직 예.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엔 분명합니다. 북한은도 비슷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대학을 보면 4년제 이상의 대학이 있고 2년제 대학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직업 전문 학교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에는 4년제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학사가 되죠. 학사죠. 이 사람들은 어느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면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고 네네, 그렇죠. 자동차를 갖다 설계를 해야 되죠. 이런 전문 전문 기술자. 기술자죠. 근데 현장에도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생산 라인이 쫙 차 올려놓으면 그게 타이어가 붙고 뭐가 붙고 마지막 완성차가 되잖아요. 네.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현장 기술을 담당하는 거는 2년제 2년제. 대학생. 전문 대학. 현장 기술자. 그리고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기능공 직업 훈련을 받고 실제 조립 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노 실장님 이제 그걸 들어보면 북한하고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어요? 북한에 4년제 대학이 있죠. 네네네. 네, 그렇죠. 4년제 이상의 대학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남한의 일반 경기대학교 뭐 서울대 이다 똑같은 거고. 네. 그럼 여기 2년제 대학은 북한은 뭐예요? 전문학교죠. 아니에요. 단과대학. 단과대학. 단과대학? 네, 단과대학. 그리고 또 전문학교. 전문학교도 전문대라고도 예, 저희 때 전문대라고 전문대학교 내지 단과대학이고 단과대학 2년짜리.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기능공들은 거기 기능공 양성소 강성서. 예. 내지는 맞은 것 뭐 같아요. 전문학교 좀 실력이 낮은 사람들. 네, 그냥 6개월 정도 받고 예, 그렇죠. 6개월 정도 그냥 받고 바로 현장에 현장에 있어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 배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돼서도 이게 맞추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북한 차이가 너무 예, 심한 거. 맞추자 그러는데 보면 대학은 북한이 오히려 더 많아요. 대학제는 더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더 많아요. 예. 근데 직업훈련 학교라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특수하게. 그게 너무 여기는 그래도 4년 대학을 졸업하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잖아요. 근데 북한 4년 5년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냥 필수 코스예요. 그렇죠. 대학에서는 그냥 이거 자격증으로 배웠는데 네, 자격증으로 현장에 나가면 하기 전혀 위한. 다른 거예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다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김책공대 졸업한 사람들은 간부, 기술 간부를 하기 위해서 김책공대. 그렇지. 종합대학원 단간부 하기 위해서 가고. 그냥 자격증에 맞는 직업을 하는 건 의대밖에 없어요, 북한은. 아, 그렇죠. 네. 나가자마자 그냥 졸업했어요? 오셔. 이거 빨리 좀 도와줘요. 네. 그리고 손 붙고 할 수 있는 게 의사들인 것 그렇죠. 같아. 네. 그냥 농업대학. 농사진이야. 농대. 우리 IT 쪽은 아이고 그 공장에 차려놓은 설비가 대학이 없단 말이죠. 그 현장의 기술을 보는 거 인상에 너무 높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현장에 적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골머리가 아팠어요. 대학에서 배워주는 거하고 현장의 기술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주는 이 직업훈련 이 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3년 전부터 NCS라고 해가지고 이 표준 직업을 잘게 나눴어요. 잘게 나눠가지고 이 대학 교육하고 그리고 직업훈련하고 현장의 기술 이 세 개를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면 바로 나가서 그냥 너 뭐 전공 뭐야? 아 저는 이거 깎았습니다. 그럼 그 바로 깎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잘 상당히 되네요. 점점 이제 이 자유 세계에서는 그 개인들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의해서 보상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업 훈련에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한에 온 33,000명 우리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인들이 여기 와서 직업 훈련을 받았는데 대체로 어떤 직업 훈련 받고 어떤 직종애들 많이 일하고 있는지요? 김정 기자님. 기자니까 좀 아시겠죠? 되게 보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 그다음에 미용사, 미용 쪽에 미용사가 맞는 것 같아요. 미용. 네일 아트 이렇게 아, 여자들이 네일 할 수 있는 네일 아트. 이런 그리고 전산회계도. 피부 미용사, 전산회계도 많이 전산회계, 들어가요. 참 많이 격리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을 격리에 많이 들어가요. 나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폼 있죠 이렇게 딱 저기서 컴퓨터 북에서는 이게 농장물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막벼 베고 네, 그냥 네. 한강에서 새돌 주느라고 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쫙 차려입고 딱 컴퓨터 놓고 앉아서 예, 되게 예. 사회복지 공부 사장님의 온갖 이쁨 다 받으면서 아 그래 그 여성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접한다던가 예, 영접과 지게차. 또 이제 그 차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데 일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 제가 함께 이제 한 5년 동안 한 가막 밥 먹던 저희 직원이 북에서 철도 무슨 이렇게 전기 작업반에서 일했어요. 그 자기는 늘 전공차고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훔쳐 먹을까 이번 열차에는 곡식 실었나 뭘 실었나 그래가지고 좀 도둑질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여기 가서 직업 훈련 받고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 기사를 자격을 땄어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랬더니 요즘은 요 경기 문화예술회관에 이 전기를 이렇게 총괄하는 이제 반장까지 됐어요.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니 아주 뭐 고급 승용차 타고 저한테 와서 의시되는데 아 나 멋있네요. 옛날 당신 마구 같이 그 밑에서 밥 먹었을 땐 말이야 날 요 잽으로 봤는데 이제 내가 당신 좀 후원할게 해가지고 저희 하는 이 일에 얼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다고요. 참 멋있죠. 예, 멋있네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 울산에 가면요. 큰 배를 묻는 엄청난 이런 조선소들이 많은데 맞아요. 울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죠. 그게 우리 탈북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배를 묻는데 여자들이 용접을 합니다. 용접도 하고 예, 특수용접. 얼마나 잘하는지. 우선 구비가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대형 조선소들에서 용접하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여성들이 직접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불꽃을 맞으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용접을 보거든요. 자동화 용접인데 용접이 질을 계속 눈으로 검사하고 깐깐하잖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여기에 북한 말로 썩개를 파는 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접은 정말로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돈도 아주 빡세게 벌고 그리고 저녁에 뭐 5시, 6시 딱 털고 깨끗하게 그냥 돈도 있으니까 여유 있죠. 오늘 방송은 기자직보다 낫지 않을까. 원고를 써야지 저희가 또 방송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어떡하나 돈을 빨리빨리 벌어야죠. 그 우리 김지영 기자는 그 하나 해도 뭐 연약해서 못할 것 같은데. 대표님 저 이래봬도 할 수 있어요. 좀 군립운동을 하고 나서 하지 않을까.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제대로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전 여기 산 지 오래다 보니까 여기 시기에 생각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역시 자유세계에서의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